2020년도에 그 구미전자정보원 청년 CEO 과정을 하신 여러 작가님들, 그때는 창업자죠. 창업 CEO 과정에 계신 여성 창업자분들 5분 정도가 그 당시 코로나를 겪고 있어서 조금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수익도 창출하고, 구미에 없던 어떤 핸드메이드에 대한 수요를 조금 충족시켜보자 해서 아주 그냥 작은 의미로 만들어진 어떤 모임이었고요. 체계적으로 뭔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2022년도에 협동조합으로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체험 공방으로 들어갔었고, 그리고 구미코에서 하는 2024 썸머 페스티벌에서도 저희가 체험 마켓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 고아웃 때도 저희가 핸드메이드 마켓으로 같이 참석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자체적인 행사로서는 저희가 이제 매달 일러스트 하시는 작가님의 빌리버튼이라는 소품 카페에서 핸드메이드 이런 모임들을 진행하면서 지역에 계신 주민들과 같이 어떤 체험에 대한 거, 예술에 대한 것들을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도시재생에서 해서 검성지에서 크게 저희가 핸드메이드 마켓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금호시장도 도시재생을 해서 여기 때는 아예 저희가 이제 작가님들의 어떤 특색을 살려서 벽화를 그리거나 아니면 뭐 등을 달거나 목공으로 필요한 소품들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과 같이 협업하는 그런 작업들도 했었습니다. 저는 보자기 아트와 자개공예 그리고 이제 수제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떤 예술적인 측면을 보자면 먹거리에도 분명히 기준이 있겠지만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보자기와 자개공예 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포장 기술이라도 손으로 이용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떠한 포인트들을 잡아서 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묶음법도 다르게 나와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나만의 어떤 포장법, 내가 포장을 해서 내놨을 때 보자기 포장에 대한 예단 포장을 하던, 상견례 선물을 포장을 하던, 선물 포장을 하던, 이게 나라는 사람이 포장했다라는 것들을 조금 보여질 수 있도록 포인트를 조금 많이 줘서 했던 것 같고요. 자개 같은 경우는 전 놀이개라는 것이 보자기 포장을 함에 있어서 조금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색 있는 놀이개, 나만의 놀이개, 그리고 선물을 하시는 분이 이게 나의 어떤 이름이나 나의 이미지를 담아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 이거 역시 내가 만든 하나의 나의 작품을 달아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구미 지역을 기준으로 보자면 구미가 공업단지로서 활성화되고 있다가 대기업들이 많이 유출이 되면서 아마 그쪽에 근무하셨던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대거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면서 구미에서 어떠한 일거리들을 만들고 찾고자 하시는 과정에서 창업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게 되게 됐던 시기와 맞물려서 뭐 캔들 공예, 그 다음에 향수, 그러니까 소품 쪽에 관련된 것들, 마크라메라든지 라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 시점이 구미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많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2022년도, 3년도 되면서 시에서 문화도시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금리단길이라는 어떤 문화특화구역이 생기고 이러면서 더 본격적으로 확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발로 뛰고 뭔가를 알아보고 나니까 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나만의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업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창업을 해서 운영해 가야 하는 그 기반적인 인프라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알려주고 공유해주는 것들이 아무것도 구미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발로 뛰고 하다 보니 내 가까이 대구에 패키지를 만드는 공장들이 너무 많고, CEO 과정, 로컬 크리에이터 과정들이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2023년, 4년 요 과정을 거쳐가면서 지금은 어떤 소규모의 그룹화되어 있는 것들, 뭐 청년위원회도 많이 생겼고, CEO들도 이제 기수들이 생겨가면서 자체적인 인프라도 되고, 로컬 크리에이터도 지금 2회차, 3회차를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분들이 창업을 할 때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겠다는 것들이 조금은
이제 공식화된 룰들이 있고, 또 저희 지능상회라는 협동조합이 생겼던 그 창립적인 목적의 하나가 뭐냐면, 여성 창업자든 아니면 이제 육아를 해놓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여성 창업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과정에서 내 제품은 너무 좋고 제품력이 있는데 특히 가장 중요했던 게 판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내 걸 홍보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미숙하나마 먼저 겪어왔던 어떤 그 창업의 선배로서 가이드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자. 그래서 저희 쪽에 오셔서 저희가 매달 작년까지 했을 때 그 금호시장 빌리버튼이라는 아트 카페에서 매달 행사를 하면서 주로 많이 했던 게 신규 창업자들이 오시면 요렇게 홍보물을 만드시고 요렇게 홍보하시고 제품은 요렇게 DP하시고 요런 것들을 조금 많이 공유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구미에서는 관련된 부서가 너무 많아요. 뭐 가장 이제 저희와 많이 밀접하게 관련되셨던 분들이 일자리 경제과, 그 다음에 낭만축제과, 지금은 용어들이 조금 많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뭐 문화체육진흥 관련되신 분들, 그 다음에 기업 지원팀들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핸드메이드라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아직까지 견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행사가 있을 때, 그리고 뭔가를 했을 때 조금 중복적인 지원들도 있고 또 그에 비해서 많이 빠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워낙 먹거리 분야에서부터 아주 조금 무거운 기업적으로 가시는 분들까지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수공예라는 분야 자체가 여러 관련된 부서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포인트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미약하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구미는 프리마켓이라는 곳의 어떤 이미지가 저희 핸드메이드를 하시는 분들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만들었던 게 찾아가는 체험공방이라는 브랜드와 작가 팝업 스토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두 가지의 어떤 초점을 잡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치에서 진행하는 문화 행사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매의 어떤 길도 열어드리려고 작가님들한테 많이 노력을 하고, 대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는 아니거든요. 아니다 보니 뭐 참여하시는 분야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자유롭게 내가 와서 내 판로들을 좀 더 개척하고 공방 홍보를 하고 이런 기회들을 저희는 제공해드리는 역할들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SNS 쪽, 저희 인프라 쪽이랑 카페 운영을 통해서 서로의 정보도 공유하고 또 고객님들이 실제로 그 카페나 SNS에 이렇게 가입을 하셔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조금 함으로 인해서 이번 달에는 이 작가, 뭐 이번 행사에서는 이런 특색이 있는 작가들을 조금 이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보면 작가 소개에 대한 배너를 일부러 설치를 합니다. 이유가 이 작가가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제품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이분들이 하시는 공방이 어디고 이런 것들을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고객님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나만의 느낌, 나만의 작품, 그게 가장 중요한 메리트인 것 같아요. 기성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서 많죠. 예쁘고 정말 괜찮네 이런데 이 부분은 약간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건데 내가 만든 어떤 것들을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것들도 좋지만 내가 만든 작품에 나의 생각이 들어있고 나의 느낌이 들어있는 그 작품들을 볼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보자기 포장이든 자개공예든 엄청 많이 있고 하지만 이 한 포인트로 이게 내 작품이야, 이 한 포인트로 나의 색깔을 나타냈어, 이런 것들을 아마 모든 수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느껴지시고 가장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포인트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초창기 이 매장 공방을 시작하면서 판로를 위해서 이런 플리마켓에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플리마켓을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구미 지역의 플리마켓은 타 지역에서 말하는 플리마켓과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구나. 이게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뭐 노점상이다, 뭐 월요장이다,
이런 표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지역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거를 평가할 게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이었던 것 같고, 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지금 이미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해왔던 부분들인데, 상업적인 마켓의 특성상 팔로가 많은 부분들을 찾아가셔야 하고, 그러다 보니 로드도 있을 것 같고, 아파트 한 행사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각종 행사의 외곽에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테이블만 펴놓고 아까 말씀하신 불법적인 것들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와 뭔가 도울 수 있는 접점들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운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진흥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프리마켓과의 거리를 조금 두려고, 그러니까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가 조금 특색이 다르게 저희는 약간 체험과 공방 작가님들의 작품을 알리고 수익적인 면보다는 체험적이고 문화생활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에 포인트를 두다 보니 저희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문화행사와 주로 같이 많이 하게 됐고요. 저는 사실 지금의 어떤 제 모습을 제가 바라거나 상상해왔던 미래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저는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되고 싶었고, 때로는 그 경찰이 아니라 헌병의 어떤 군인이 되고 싶었던, 제복을 입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든 무슨 이유든 이제 지금은 전혀 다른 이 길을 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10년 후에 제가 이 길을 계속 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혹시나 다른 모습이든 아니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조금 더 발전시키고 조금 더 접목해서 뭔가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바라는 것들이 10년 후에 제가 있을 자리에 바라는 것들은 구미라는 제 고향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딴 데로 간 거지,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지금도 저희 할머니도 여기 살아 계시고, 저의 고향인 이곳에서 그냥 지방이라는 것들을 떠나서 하나의 무자적인 컨텐츠로 핸드메이드란 구미의 문화도시도 됐으면 좋겠고, 문화산단이 되어 있는 여기에 저희 핸드메이드 하시는 작가님들이 한 분야를 차지해서 뭔가의 어떤 큰 자리에서 있는 곳에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게 바람이고, 다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네. 진흥상해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지금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 지 이제 3년 차, 2023년 2년 했으니까 3년 차를 넘어가고 있는데, 일반 다른 협동조합이랑 다른 특색이 있다면, 다른 협동조합처럼 사무장이 있고 뭔가를 조직적인 체계가 딱 맞춰져 있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인력이 있어야 되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개개인의 개인 공방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다 보니 자기 시간을 쪼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부하는 형태로 홍보도 해주시는 분,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 저 역시 대표지만 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실제적인 운영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조금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SNS나 카페 정도 운영은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느껴지긴 하거든요. 진흥상해도 이제 시작한 작가님들 작품들도 판매해드리고 싶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다 내 업을 포기하고 여기에 매달리지 않으면 사실 실행하기가 힘들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 조금은 버겁기도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그런 단계들을 밟아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참 아이러니한 게, 수공예라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전문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저게 무슨 예술이야. 또 반대로 상업적으로 기성품을 파시는 분들이 보시면 저거 뭐 한 가지 해서 저게 뭐 수공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아주 아이러니한 중간에 있는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생활예술이라는 분야 속에서 저희가 너무 전문적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기성적인 제품을 가지고 뭔가 변형을 해서 나만의 색깔을 녹이고 있는 어떤 그래도 자기의 생각과 노력들을 하고 계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핸드메이드 작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어색한 단어일 수 있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작가라는 말을 쓰기까지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핸드메이드 작가라는 말 자체가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자 했던 게 아니라 저희의 노력을 알아주십사, 저희의 이런 열정을 알아주십사, 그렇게 만들었던 부분들이니까 조금 더 생각해 봐주시고 조금 더 애정을 가진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